축구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독 선임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축구인들은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의 현 상황을 보면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최근 바그나 감독 사태는 한국 축구 행정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감독직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협회의 업무 방식은 한국 축구가 후진국 중에서도 미개한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그나 감독은 50페이지 분량의 PPT를 직접 준비했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림받았고 심지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도 기자회견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그나의 에이전트는 위르겐 클롭 감독을 담당하는 마크 코시키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축구가 클롭 감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협회가 만나지도 않은 클럽의 이름이 언급되는 등 한국 축구의 행태는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축구가 해외 감독들과 접촉할 때 에이전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칠지 우려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제3세계 국가를 이유 없이 폄하하는 것처럼 한국 축구도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란 사소한 경험들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그나 감독의 PPT에는 한국 대표팀의 중동전 대비책 등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월드컵 최종 예선 조 편성이 된 상황에서 협회가 아직 제대로 된 분석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이미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 운영 방법, 훈련 프로그램, 게임 모델 등을 영상을 통해 제시했고 3D 작업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의 발표에서는 양민혁, 엄지성 같은 유망주들의 이름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바그나 감독이 한국 축구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고 TV를 통해 홍명보의 내정 소식을 듣게 되는 등 모든 과정이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태는 한국 축구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집단은 결국 자신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회사 면접을 예로 들자면 최종 면접에 참여하고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탈락 소식을 문자나 전화가 아닌 TV를 통해 다른 지원자의 입사 소식으로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한국의 일반 기업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한국 축구의 대표성을 지닌 대한축구협회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한국 축구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바그나 측이 한국의 업무 방식이 후진적이라고 비난해도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우리 축구인들, 특히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당분간 행정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구인들이 행정을 맡으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바그나 감독이 위르겐 클롭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을 보면 분명 가치 있는 감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인츠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도르트문트 리저브팀을 맡았으며 찰케와 노리치를 통해 독일과 잉글랜드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력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바그나는 영보이스 시절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에서 맨유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고 허더스필드 타운 감독 시절에는 무리뉴의 맨유를 클럽 역사상 65년 만에 격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감독들과 비교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맨유 경기장에 가본 적도 없는 홍명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싸워온 사람과 국내 무대에서만 활동한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능력과 경험보다는 국적과 인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등 뒤에는 고려대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계의 폐쇄성과 학연, 지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으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그나가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거주 의지도 강했고 연봉도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내정되면서 해외 감독 수준의 연봉을 약속했다는 점은 의문입니다. 이는 분데스리가 경험이 있는 감독과 K리그 감독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리그의 수준 차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삼성전자 경력자와 중소기업 경력자에게 같은 연봉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해외로 진출해 성공하고 있는 반면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한국 선수들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언어 공부를 하고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감독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무리뉴는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분데스리가 도전을 위해 독일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능력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표현입니다. 반면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정신력과 노력을 질타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개인의 노력과 성장의 척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에서는 이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인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유럽 리그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듭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능력으로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이 중시되는 현실은 축구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공부와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며 내부에 적임자가 없다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 축구계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위문이 여러 사람의 위문이 되고 그 목소리가 증폭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목소리가 모여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에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축구계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자기 개발, 공정한 평가 시스템 도입, 해외 진출 장려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축구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